이거는 여태까지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네. 정치권에서 일부 인사들에게 아름아름 꽤 많이 알려져 있던 얘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이 창원에 공천할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굴 넣으려고 네. 했고 김영선 의원을 네. 거기서 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예. 자리를 좀 바꿔달라. 창원에서 김해 쪽으로 예. 지역구로 김해갑으로. 옮겨달라. 네. 그러면 공천은 보장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게 텔레그램 메시지뿐만 아니라 녹취 파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 이 기사에서는 뭐 그런 내용 없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본인은 아직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근데 김영선 의원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런 거죠. 예. 이거는 그 총선의 공천 개입이잖아요.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김박이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으로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자신의 측근들인 이른바 진박을 공천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 승인한 바 없다라든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행 행위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여론조사, 또 선거운동 기획, 경선운동 범행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보고와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그럼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구도를 가만 보면 네. 만약에 이제 영부인이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하면 통상 왜 안 됐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네. 그렇게 강력한 그 분이 힘을 썼는데 안 됐다. 네. 안 쓴 이유는 누군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이제 와서 나오기 시작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큰 이득을 보는 아니면 정치적인 이미지가 왕창 아하.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당이라는 그 범주를 놓고 보면 완전히 100% 손해만 보는 이슈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바로 연결되는 게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씹었다는 익심 논란을 또 불러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 공세를 받아왔던 한동훈 대표가 좀 떠오르는데